정희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혼자가 된 뒤로도 그 시간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도윤이가 씻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요즘엔 며느리 서린이와 함께 늦게까지 자는 편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피곤하겠지요.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뭘 끓여줄까? 식탁 위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남은 반찬 처리 부탁드려요. 저희는 늦어요. 정희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서린이 특유의 동그란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어디에서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직접 말로 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식이에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요.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으며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모지를 냉장고 옆에 붙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윤이와 서린이가 들어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도윤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니, 안 잤어. 밥은? 저희 먹고 왔어요.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씻고 쉬렴. 네,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이 자신과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메모는 계속 늘었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려주세요. 어머님, 택배 받아주세요. 어머님, 오늘도 늦어요. 정희는 그 메모들을 하나씩 떼어내며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버려도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메모를 처리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안에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손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를 키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생활의 편의를 위한 거겠지. 정희는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서린이도 바쁘고 도윤이도 바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편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소외감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너무 희미하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고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웃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요.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몰랐지만 오늘따라 그 금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습니다. 작은 금입니다. 아주 미세한 금입니다. 하지만 그 금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걸까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메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혼자 밥을 먹을 것입니다. 내일도 이 집안에서 조용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메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정희는 그 메모들을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택배를 받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메모만큼이나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이와 서린이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린이 것이었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켜지지 않은 채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쪽에 보이는 제목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부모 돌봄 세대 분리형 구조. 정희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집 구조도가 떠 있었습니다. 1층, 2층, 그리고 지하실. 지하실 부분이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네모난 칸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고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 돌봄실 마이너스 방음 강화, 외부 출입 최소화.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방음 강화, 외부 출입 최소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하에 가두겠다는 뜻일까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자 더 많은 내용이 보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효도 주택세금 감면 혜택, 리모델링 비용 BS 지원금 비교. 정희는 의자를 잡고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물 드시러 나오셨어요? 서린이 다가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자연스럽게 화면을 내렸습니다. 네. 목이 말라서. 정희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물 좀 마시려고요. 서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서서 서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서린은 물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도윤이와 서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지하실 공사한다며? 도윤이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서린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지하실 활용하는 집들 많잖아요. 어머니 공간도 마련하고 수납도 늘리고요. 내 공간?
네. 어머니 편하시게요. 요즘 부모님 모시는 집들 다 그렇게 해요. 서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2층 방이 편한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서린이 웃었습니다. 2층은 계단이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 불편하실 거예요. 지하실이 훨씬 안전해요. 안전. 네. 문도 튼튼하게 달고 방음도 되고요. 어머니 혼자 계실 때 더 편하시게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돌아오는 건 그럴듯한 말뿐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뒷부분 빈 페이지가 많았습니다. 정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3월 15일 노트북 화면에서 지하실 설계도를 봤다. 부모 돌봄실, 방음 강화, 외부 출입 최소화.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썼습니다. 3월 16일 서린이 지하실 공사 이야기를 꺼냈다. 안전하다고 했다. 도윤이는 아무 말 없었다. 3월 17일 식탁 위 메모. 어머님, 공사업체 연락 올 거예요. 응대 부탁드려요. 메모는 찢어서 공책에 붙였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무엇의 증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낯선 차를 봤습니다. 공사 차량이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자 2명이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사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아, 사모님이세요? 지하실 공사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모님께서 부르셨다고. 내가. 정희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서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불렀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 공사잖아요. 내가 언제 하겠다고 했어? 괜찮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서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이미 공사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남자들의 목소리. 자신의 집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정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3월 22일 공사가 시작됐다.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하늘 아래 자신만 갇혀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낡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 그리고 마지막 봉투 안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집 명의가 적힌 종이었습니다. 소유자 박정희, 박도윤 공동 명의. 정희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습니다. 이 집은 아직 자신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공책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아직 이 집의 주인이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 정의의 모든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가 시장에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소음이 들렸다. 드릴 소리, 쇠 부딪히는 소리. 정의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복도를 따라 걸었다. 지하실 쪽이었다. 계단 입구에 공사 차단막이 쳐져 있었다. 그 너머로 2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정의는 천천히 다가갔다. 남자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아, 어머님이시죠? 금방 끝나요. 뭘 하는 건가요? 문틀이요. 지하실 단열, 보강 공사라고 들었는데요. 정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남자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드릴 소리가 재개됐다. 서린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시장 괜찮으셨어요? 저게 뭐예요? 아, 지하실 문이요. 제대로 된 거 달아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겨울에 냉기 올라오는 거 느끼셨잖아요.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린은 밝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머님 방도 따뜻해지실 거예요. 단열이 잘 되면 난방비도 줄고요. 문은 왜 저렇게 두꺼워요? 안전하게 해야죠. 요즘 제품들 다 그래요. 정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린은 잠시 정의를 바라보다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공사는 1시간쯤 걸렸다. 남자들이 떠난 뒤 정의는 혼자 지하실 입구에 섰다. 새로 달린 문틀은 금속 재질이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무거웠다. 문 손잡이는 바깥쪽에만 있었다. 안쪽에는 작은 레치만 있었는데 힘이 약하면 열기 어려운 구조였다. 정의는 문을 열어보았다. 뻑뻑했다.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서 닫히면 다시 여는데 힘이 꽤 들 것 같았다. 정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도윤은 늦게 들어왔고 서리는 평소처럼 말이 많았다. 정의는 거의 듣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지하실 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린의 목소리에 정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요즘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도윤이 물을 마시다가 말했다. 엄마, 지하실 문 봤어요? 봤어. 좋죠? 이제 따뜻할 거예요.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은 잠시 어머니를 보다가 다시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정의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다. 정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단열이 아니었다. 정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 문은 사람을 가두기 위한 구조였다. 안에서 열기 어렵게 만들어졌고 외부에서만 온전히 제어할 수 있었다. 정의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이 있었다. 정의는 펜을 집어들었다. 오늘 지하실 문이 바뀌었다. 서린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보이는 것이 다르다. 이 집은 점점 나를 가두려 하고 있다. 정의는 펜을 내려놓고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서류함이 나왔다. 남편이 남긴 것이었다. 정의는 서류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꺼내보았다. 은행 서류, 보험 증서, 낡은 영수증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견했다. 정의는 천천히 펼쳤다. 소유자 란에는 2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정희, 최도윤. 공동 명의였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둔 것이었다. 정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이 집의 절반은 자신의 것이었다. 서린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작은 승리였지만
정희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복사해 두었다. 하나는 작은 방 서랍 깊숙이 넣었고 하나는 가방에 넣어두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오후에 설인이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봤다. 정희도 따라 내려갔다. 설인은 선반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봤어. 설인은 정희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리를 계속했다. 정희는 문 쪽을 바라봤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설인이 손을 뻗어 문을 당겼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어머님, 문 닫히면 안에서도 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설인은 손잡이를 돌려 보였다. 문이 열렸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건 설인이 힘을 주었을 때의 얘기였다. 정희 같은 사람이 혼자 열기엔 너무 무거웠다. 알았어. 정희는 계단을 올라갔다. 뒤에서 설인이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희는 현관 앞에 섰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들었다. 나가려는 순간 설인이 나타났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산책. 지금요? 날씨 추운데요. 괜찮아. 설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언제 오세요? 곧.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설인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돌리고 걸었다. 구청은 멀지 않았다. 정희는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다. 주민등록 서류를 뗄 때였다. 건물 입구에 사회복지센터 안내판이 있었다. 정희는 그걸 오래 바라봤다. 들어가야 할까? 망설임이 있었다. 이게 과한 건 아닐까? 아들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하실 문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무거운 금속문 안에서는 열기 어려운 손잡이.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복지센터 사무실은 2층에 있었다. 정희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책상이 있었고 한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희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여성은 정희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저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성은 의자를 권했다. 명찰에는 장미정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앉았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적어둔 것들이었다. 지하실 이야기, 문구조, 설인의 말들. 장 팀장은 메모를 천천히 읽었다.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이 문이 최근에 설치됐다고요? 네, 며칠 전에요. 허가는 받았나요? 모르겠어요. 장 팀장은 메모를 내려놓았다.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님, 혹시 사진 있으세요? 그 문 구조를. 정희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서툴게 사진첩을 열었다. 지하실 문 사진이 몇 장 있었다. 장 팀장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이건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 팀장은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다. 정희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정희는 걸음을 재촉했다. 현관문을 열자 설인이 거실에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오래 다녀오셨네요. 추우셨죠?
정희는 대답 없이 코트를 벗었다. 서리는 정희를 잠시 보다가 다시 TV를 켰다.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됐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다. 오늘 구청에 갔다. 누군가에게 말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희는 한참을 그 빗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하실 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닫히면 열기 어려운 그 구조. 안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 정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새벽 2시쯤 정희는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지하실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냉기가 감돌았다. 정희는 불을 켰다. 선반, 상자들, 오래된 짐들이 보였다. 정희는 문 쪽을 돌아봤다. 안쪽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려봤다. 무거웠다. 힘을 주었다. 문이 조금 열렸다. 하지만 완전히 열기엔 힘이 부족했다. 정희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다. 만약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그면 정희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불을 끄고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장 팀장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정희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지하실 문이 보였다. 무겁고 차갑고 닫힌 그 문이. 사흘이 지났다. 정희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장 팀장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정희는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목요일 오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박정희 어머님이시죠? 장미정입니다.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네, 맞아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어디서요? 저희 센터로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나가도 돼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집에서 나가는 게 나았다. 제가 갈게요. 네. 그럼 2시쯤 뵐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옷장을 열었다. 깔끔한 옷을 골랐다. 거울을 봤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았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다. 서린이 물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병원, 어디 불편하세요? 정기 검진. 거짓말이었지만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린은 더 묻지 않았다. 구청까지 버스로 20분쯤 걸렸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뭘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복지센터 사무실 문을 열자 장 팀장이 웃으며 맞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 장 팀장은 파일을 꺼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 검토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한 게 있어요. 뭔가요? 우선 그 지하실 공사요. 구청에 허가 신청 기록이 없어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허가 없이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 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화재 안전 규정에 맞지 않아요. 장 팀장은 사진을 보여줬다. 정희가 찍은 지하실 문 사진이었다. 이 손잡이 구조 보이시죠? 안쪽에서 열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해요. 정희는 사진을 응시했다. 자신이 느낀 게 틀리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구청 건축과랑 협의해서요. 그럼 제 며느리가 알겠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장 팀장은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의 안전 문제예요. 며느리분도 이해하셔야 해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어머님이 상처받고 계시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장 팀장은 잠시 기다렸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해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네, 제가 도울게요. 장 팀장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움직여주는 걸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님,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제가 적은 거예요. 장 팀장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천히 펼쳤다.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계속 기록해 주세요.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이게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정희는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 끙끙 앓던 게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장 팀장은 명함을 건넸다. 뒷면에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제 개인 전화예요. 급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밤이든 주말이든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다음 주 화요일쯤 현장 점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도 계셔야 해요. 네. 있을게요. 며느리분한테는 공식 통보가 갈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는 고민했다. 말하면 설인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다. 제가 말할게요. 힘드시면 저희가 동행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볼게요. 장 팀장은 미소 지었다. 어머님, 잘하실 거예요. 정희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정희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관문을 열었다. 설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병원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정희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설이나. 잠깐 얘기 좀 하자. 설이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조금 굳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소파에 앉았다. 설인과 마주봤다. 지하실 문 말인데 네, 허가 받았어? 설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게 급하게 하느라. 구청에서 점검 나온대.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신고했어요? 내가 물어봤어. 왜요?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문 안전하지 않아. 안에서 열기 어렵게 되어 있어. 그건 어머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열어봤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못 열어. 설이는 뭐라고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게 잘못이야?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거였으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일어섰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점검 나와. 그때 집에 있어줘. 어머님, 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처음으로 제대로 말한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도윤이 들어왔다. 설인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용기를 냈다. 장 팀장이 도와주기로 했다. 서린에게도 말했다. 무섭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 노크 소리가 났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들어와. 도윤이 문을 열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엄마, 들었어요. 그래.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섰다. 왜 저한테 먼저 말 안 하셨어요?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니?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아, 나도 내 삶이 있어.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누구를 위한 건지 너도 알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점검 나오면 협조해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네. 도윤은 방을 나갔다. 정희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하지만 더 쓸 말이 없었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화요일이 왔다. 오전 10시에 구청 직원 2명이 왔다. 장 팀장도 함께였다. 서리는 현관에서 어색하게 맞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축과 김 주무관입니다. 지하실 확인하러 왔습니다. 일행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정희도 따라갔다. 김 주무관은 문을 자세히 살폈다.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틀을 두드렸다.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이거 허가 없이 설치하신 거죠? 서리는 대답을 못했다. 도윤이 대신 말했다. 급하게 하느라 절차를 몰랐습니다. 이 구조는 화재 안전 규정 위반이에요. 안쪽 탈출이 불가능해요. 고칠 수 있나요? 손잡이 교체하고 문 무게 조정해야 해요. 재시공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 주무관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장 팀장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장 팀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점검이 끝나고 일행이 떠났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서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도윤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정희가 말했다. 이제 제대로 고쳐. 네, 엄마. 정희는 2층으로 올라갔다. 작은 방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저녁 장 팀장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잘 해결될 거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덕분이에요.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됐다.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줬다.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 같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정희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금요일 아침 공사팀이 다시 왔다. 이번엔 지하실 문을 고치러 온 거였다. 정희는 2층에서 소리를 들었다. 드릴 소리, 망치질 소리. 하지만 이번엔 불안하지 않았다. 오후 2시쯤 공사가 끝났다. 정희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문이 달라져 있었다. 손잡이가 양쪽에 다 있었고 안쪽 것은 쉽게 돌아갔다. 문도 가벼워졌다. 정희는 직접 열어봤다. 힘들이지 않고 열렸다. 이제 괜찮으시죠? 공사 담당자가 물었다. 네, 고맙습니다. 비상시엔 이 버튼 누르시면 경보음 나가요. 담당자는 문 옆에 새로 설치된 빨간 버튼을 가리켰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사팀이 떠난 뒤 정희는 혼자 지하실에 섰다. 문을 천천히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이젠 두렵지 않았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구청에서 완료 확인을 나왔다. 김 주무관이 문을 점검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잘 고쳐졌네요.
이제 안전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다. 정희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도윤과 설인, 정희가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봤다. 뭐가?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오히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다. 너는 나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야. 죄송합니다. 설인도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나는 너희 집의 짐이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알아요, 엄마. 앞으론 뭘 하든 나한테 먼저 물어봐. 내가 결정할게. 네. 정희는 다시 수저를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당분간은. 근데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렇게 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다. 설인이 말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정희는 설인을 봤다. 설인의 눈에 미안함이 보였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희는 뒤를 돌아봤다. 설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희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일기장이 있었다. 정희는 펜을 들고 새 페이지를 폈다. 오늘 문이 고쳐졌다. 이제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아들이 사과했다. 작은 시작이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다. 다음 날 정희는 장 팀장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박정희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문 다 고쳐졌어요. 다행이네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없어요. 이제 좀 편해졌어요. 좋으시다니 저도 기뻐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팀장님, 정말 고마워요. 팀장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용기 내셨잖아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으시죠? 네, 덕분에요.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장 팀장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다. 며칠 뒤 정희는 오랜만에 동네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이 반가워했다. 정희야, 요즘 어디 갔었어? 집에 일이 좀 있었어. 다 해결됐어? 응. 이제 괜찮아. 정희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꽃집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노란 튤립이 보였다.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튤립 5송이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까요? 네. 집에 도착해 튤립을 작은 방 책상에 놓았다. 노란색이 방을 밝게 만들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뭔가를 산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도윤이 일찍 들어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뭔데? 엄마 드시라고.
봉투 안에는 한과가 들어 있었다. 정희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고맙다. 엄마, 저 앞으로 잘할게요. 정희는 아들을 봤다. 도윤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도윤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한과 봉투를 들고 작은 방으로 올라갔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주말 정희는 2층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짐을 치우고 커튼을 새로 달았다. 책상 위치도 창문 쪽으로 옮겼다. 햇빛이 잘 들어왔다. 설인이 올라와 봤다.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방이 환해졌네요. 그치. 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희는 손을 멈추고 설인을 봤다. 뭐가? 제가 어머님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설인을 바라봤다. 설인은 계속 말했다. 앞으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뭐든 먼저 여쭤볼게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네, 설이는 계단을 내려갔다. 정희는 다시 방 정리를 계속했다. 작은 화분도 하나 들여놓았다. 초록색 잎이 싱그러웠다. 밤 정희는 새로 정돈된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에는 튤립과 화분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달빛이 들어왔다. 정희는 일기장을 폈다. 오늘 내 방을 내 방답게 꾸몄다. 작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이제 이 방은 진짜 내 공간이다. 정희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다. 닫히려던 문은 멈췄다. 앞으로는 내가 여는 문으로 걸어갈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정희는 장 팀장에게 다시 전화했다. 팀장님, 정희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서요. 장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세요. 경로당에서 식사 봉사 같은 거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네, 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희는 주 2회 경로당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고 설거지를 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게 좋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이제 자신의 리듬을 찾았다. 봉사 가는 날, 친구들 만나는 날, 혼자 책 읽는 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썼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도윤이 물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정희는 수저를 들고 아들을 봤다. 그래? 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 정희는 작게 웃었다. 도윤도 따라 웃었다. 밤 정희는 작은 방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고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희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본다. 힘들었지만 견뎠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다. 정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책장에 조심스럽게 꽂았다. 그리고 새 일기장을 꺼냈다. 하얀 표지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정희는 첫 페이지를 폈다. 새로운 시작. 그게 전부였다. 정희는 일기장을 책상에 놓았다. 내일부터 채워갈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정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무섭지 않았다.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정희는 천천히 잠에 들었다.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봤다. 마당에 꽃이 피고 있었다. 봄이었다. 문 앞에 신발을 신었다.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다. 정희는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집이 조용히 서 있었다.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그냥 집이었다. 돌아올 수 있는 곳. 정희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내디뎠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